이 교육을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쌍방향 소통. 많은 분들이 다 일방적인 소통만 하려고 해요. 강아지들에 대해서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을 읽듯이 강아지와 내가 강아지한테 얘기하는 게 있으면 강아지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줘야 되는데 이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그냥 얘가 잘못된 거야. 너가 잘못했어. 널 고칠 거야. 이 생각만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산책 좋은 거죠? 산책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산책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산책이 좋은 건 맞는데 산책을 나갔는데 얘가 자꾸 집에 들어가자고 해요. 그럼 이 아이한테 지금 그렇게 하는 산책이 좋을까요? 자, 보통의 아이들한테 놀이공원 가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가끔 놀이공원 가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자꾸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요. 얘 싫다는데. 그럼 얘한테 좋을까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부분들을 잘 들어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집 강아지가 산책을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왜 산책이 싫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죠. 아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수도 있고, 저희 집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차 소리 나는 곳에서 산책하는 걸 싫어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뭐 차 소리 나는 걸 조금 익숙하게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차 소리 안 나는 데서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좀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다 보면은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죠. 우리 개는 왜 항상 내 말을 안 듣지? 우리 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강아지. 엄마 아빠 항상 왜 화만 내지?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강아지들은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보호자들이 뭘 원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의 바디랭귀지,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강아지들의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데, 그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지 않으면 얘가 지금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쌍방향 소통이 지금 아까 분리불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분리불안 가진 반려견들이 너무 많아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인터넷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분리불안 있는 강아지들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나요? 그냥 막 말씀하셔도 돼요. 선물 없나? 보통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강아지들 분리불안이 있으면 보호자분들한테 인터넷의 전문가들이 뭐 하라고 해요? 뭐 나갔다 들어왔다. 또 가장 기본적으로 같이 자지 마라. 그쵸? 또 무시해라. 우리 개를 무시해라. 개를 무시하래요. 너무 과잉 애착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개를 무시하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저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시할 거면 개를 왜 키우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이뻐해주지도 않고, 막 이렇게 반기는데 이뻐해주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도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근데 그럴 거면 개를 왜 키우냐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그리고 아예 반대되는 거예요. 분리불안 가지신 분들 정말 중요한 게, 무조건 이뻐해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예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가, 자, 뒤에 나올 텐데, 강아지들의 뇌 나이는 보통 한 2.5에서 3세 정도 돼요. 사람으로, 만으로 봤을 때 한 30개월 정도의 정신연령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도 3년령 이전의 분리불안은 당연한 걸로 봐요. 아주 당연한 걸로 봐요. 그리고 우리 사람 아이들의 분리불안이 생기는 이유를 보면 너무 이뻐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부분이 보호자가 아이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분리불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분리불안에 대한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보호자가 자꾸 밀어내는 강아지에서 분리불안이 더 많이 생깁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얘네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얘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지만 심리적인 안정이 생기고 보호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금방 돌아오겠다. 근데
평소에도 잘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지 못하는 보호자니까 그래도 이 사람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보호자가 나갔을 때 불안해지는 거죠. 평소에도 나한테 믿음을 못 줬는데 이번에 나갈 때도 또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나 무서워.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분리불안 가진 강아지들 무시하고만 있으면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리불안은 유전적인 경우가 많아요. 비숑 키우시는 분들 중에 분리불안 있는 애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저희 병원 분리불안의 많은 아이들이 이제 비숑인데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이제 유럽에서 유전적으로 사람한테 의지하는 애들만 계속 교배시키는 거예요. 걔네의 목적 자체는 이쁨 받는 거잖아요. 프랑스 왕족 무릎에서 이쁨 받으려고 자라야 되는 애기 때문에 봤는데 사람한테 공격적이면 브리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태어나는 게 사람한테 의존적인 아이들만 태어나요. 그래서 유전적인 경우도 많아서 사실은 분리불안은 미국의 전문가들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약물이 없이는 크게 진짜로 힘들다. 약물이 없이는 진짜 힘들다. 항불안제를 먹지 않으면 정말 고치기 힘든 문제 행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막는 우리가 깨부셔야 할 두 가지 미신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서열이에요. 우리가 알파독시열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들이 서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서열이라는 단어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열이라고 한다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있다고 봐요. 제 경험상. 왜냐하면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 내면을 한번 보세요. 사람도 서열이 있습니다. 뭐 나이를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나이를 물어본다거나 내가 나이가 더 많으면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쟤보다 좀 세. 막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사람도 있는데 강아지라고 본능적으로 이런 게 없진 않아요. 그리고 다견 가구에서 항상 느껴보셨을 거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강아지들의 서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견고하지 않아요. 유연한 서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랑 비슷하게. 한 사람이 이걸 잘한다고 해서 맨날 리더가 되는 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축구할 때는 운동 제일 잘하는 아이가 리더가 되고요. PPT 만들 때는, 조별과제 할 때는 공부 제일 잘하거나 이 PPT 잘 만드는 친구들이 리더가 돼요. 강아지들도 그래요. 상황별로 바뀝니다. 상황별로. 두 아이 이상 키우시는 분들 아마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밥 먹을 때는 얘가 먼저 먹는데 사람이 이쁨 받을 때는 다른 애가 먼저 가요. 만약에 이 알파독시얼이가 맞다라고 하면 모든 상황에서 얘가 먼저 다 해야 돼. 사람들은 그래서 예전에 이 잘못된 서열에 대한 생각, 알파독시얼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대장 먹으면 걔들이 다 말을 잘 들어. 이렇게 해서 혼내고 때리고 전기충격기 쓰는 방법을 썼던 거죠. 그래서 뭐 다 이랬죠. 산책할 때 개가 앞서가는 거, 개가 사람 무는 거, 심하게 짖는 거, 사료 안 먹는 거, 붕가붕가 하는 거 다 서열이라고 막 얘기를 했었죠. 근데 솔직히 산책할 때 개가 앞서가면 안 돼요? 나는 그게 항상 궁금해. 왜 안 되지? 이건 마치 백화점에서 제가 자식을 낳아서 백화점에서 손잡고 가다가 손을 잠깐 딱 놓쳤어요. 그때 얘가 앞으로 막 뛰어가요. 저 새끼 나보다 사회를 너무 이렇게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나는 좀 가면 어때? 그렇죠? 가면 어때? 원래 사람 정신과에서도 그래요. 5살인가 7살 이하 아이들은 그냥 직진 본능이 있대요. 그냥 앞으로 뛴대요. 걔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진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뒤에서 산책 얘기를 조금 하겠지만 저는 강아지 산책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우리나라 강아지면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뭐라도 얘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산책이고 좀 강아지 주도적인 산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산책을 할 때. 산책할 때까지 무조건 너는 여기서 앞으로 가면 안 돼. 냄새도 맡지 마.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산책할 때도 아이들마다 스타일이 좀 달라요.
우리 아이가 어떤 스타일인지 좀 잘 봐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랑 친한 트레이너 중에는 보더콜리 2마리를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어쩌다 딱 전화를 하면 헥헥거리면서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면 알아요. 아유 산책하고 계시는구나. 레고소공은 뛰고 있어요. 안 뛰면 얘는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냄새 맡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약간 노즈워크인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은 막 그렇게 뛰게 하지 않아도 돼요. 냄새만 맡고 다녀요. 그런 아이들은 뛰지 않아도 냄새만 맡게 해줘도 충분히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죠. 근데 막 냄새 맡고 마킹하러 가는데 일로 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땡기고 이러면 산책이 좋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강아지 주도적인 산책. 뭐 교육을 조금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면 전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갈 땐 지 맘대로, 올 땐 교육하면서 하면 좀 다른 거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집 안에서 막 내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가 나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말을 안 들어요. 에너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근데 갈 때 막 에너지를 풀고 가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좀 기분이 좀 풀려요. 재밌고. 올 때는 그럼 말 잘 듣는 경우가 있어요. 흥분된 상태에서 교육해봤자 교육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막 계속 잡아당기고 이러면 저는 차라리 마약 탕지견 시킬 거예요. 경찰견 시킬 거예요. 얘는 반려견이잖아요. 네. 너무 강압적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살짝 여쭤봤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나 문다. 네, 그렇죠. 좀 있으실 거예요.